시켜. 법대로 해. 자, 오늘도 우리 꼬꼬부부 사연이네요. 근데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분이 지금 보면은 40대 중반에 다둥이맘이라고 하시네요. 아이가 3명. 중학생 아이들 2명, 초등학생 아이들 1명. 남편이 이제 술버릇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 전에는 아내분한테만 술을 마시면 약간 주사를 부리곤 했는데 예. 이제는 큰아이한테도 좀 그런다. 그래서 평소에는 대화를 안 하면서 술만 마시면 굉장히 아이를 좀 귀찮게 막 계속 지분덕거리는구나. 예, 뭐 아이가 좀 더 크면 아빠를 이해했겠지만 이때 딱 중학생이잖아요. 사춘기. 네, 사춘기 예. 아이한테 반발심이 들 수 있는 행동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도 막 남편분이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난리를 피우니까 애들이 예. 방문을 걸어 잠궜대요.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야, 문 열어 막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왜요? 이렇게 얘기를 예.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남편분이 아니 어린이 문 열라고 하는데 왜요? 예.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낸 거죠. 우리 변호사님이 이 참한 고운 입으로 욕을 못 읽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요? 이 새끼가 돌았나 이러면서. 못 읽는다기보다 현장감이 없을 것 같아서 읽지 않았습니다. 한 박사님 목소리 남겨놨어요. 왜요? 네. 지금 아빠가 문 열라 그러는데 왜요? 이 새끼가 돌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예. 그러면서 막 문 열라면서 문을 막 두들겼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니까 애를 막 때리려고 하고 말리니까 비키라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근데 아이고. 그 상황을 보던 아들이 112에 신고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말리니까 엄마한테 막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랬나 봐요. 예. 뭐 아빠가 진짜로 뭐 때리기까지는 안 한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뭐 당시 상황은 좀 과격했나 보죠. 험악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112에 신고를 하고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아빠가 앞으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전기고 컴퓨터고 뭐 아무것도 쓰지 마. 쓰는 거 보이면 다 부숴버릴 거야. 이제 막 아이고. 아버지도 이제 막 파국으로 치닫네요. 막말을 막 하시기 시작한 거죠. 하면 안 될 얘기까지 막 하기 시작한 거죠. 아들한테 너한테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학비고 뭐고 난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말라라고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밤에 밖에 나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 밤에요. 네. 애가.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엄마랑은 연락이 돼가지고 예. 이 어머니가 외가에 가 있으라고 애한테. 네, 그랬는데 이제 이 남편분이 화가 사그라들지 않고 분을 못 사귀고 막 작은 아이들 2명한테도 너네도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제 국물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애들한테도. 거죠. 애들한테. 애들이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서웠겠죠. 어릴 예. 때 술만 먹으면 그 아내분한테 뿐만이 아니라 막 아이들한테도 막 큰 소리 내고 술 마시고 왔을 때 특징이 이제 뭔가 밖에서부터 발소리가 되게 크다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막 한 번에 못 누르고 막 실수로 삐삐삐거린다든지. 그럼 이제 술 먹은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두근두근해지고 그런 생활을 꽤 하셨나 봐요. 그렇게 참고 산 게 15년이 넘었대요. 아이고, 그쵸. 아이들이 중학생이니까. 네. 그러면 결혼 초반부터 그렇게 행동했다는 그쵸.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말도 평소에 막 해서 이제 곱게 하라고 하고 그런 것도 안 고쳐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요약하자면 이 아버지의 평소에 폭력적인 행동, 예. 주사 굉장히 많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나 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사연자분 이렇게 해갖고 막 오돌오돌 떨면서 자고 이렇게 하다가 큰아이가 중학생이 됐잖아요. 큰아이가 이랬대요. 엄마한테. 어렸을 때는 많이 무섭고 내가 할 수 있었는 게 없었어, 엄마. 근데 지금도 무서워. 지금도 무서운데 이젠 내가 조금 크니까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있어, 엄마. 근데 너무 이제 이 어머니 무서워하지만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마음도 아프고 하겠지만 예전에는 남편만 말리면 됐는데 이제는 막 아이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그 아이가 이 사건으로 그 신고했다가 취소하고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갈등이야. 아들은 아빠가 잘못을 한 거니까 아빠가 자기 행동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나는 집에 안 갈 거야. 또 아빠는 아빠대로 어디 자식이 이렇게 해 하면서 아들이 싹싹 빌고 용서 구할 때까지 나는 내 아들 쟤 용서 못해. 지금 이러고 있대요. 뭐 아빠가 잘못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충격. 이 아들이 아빠를 경찰에 신고한 게 굉장히 충격이긴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남편분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 쟤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된다. 쟤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어갖고 너무 답답한데 중간에 끼져갖고 얼마나 불편한 맞아요. 상황이세요. 아이고 참.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 이러다가 정말 아들과 아빠 사이가 멀어질까봐 돌이킬 수 없이 예, 예. 될까봐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가사만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혼하고서 나가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애 셋도 내가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이혼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저런 앱이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나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제 사실은 아내분은 아들의 행동보다는 남편이 어쨌든 원인 제공을 하고 네.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 남편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사연을 주신 부분이라 법률적으로 좀 저촉되거나 아니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신 내용만으로는 좀 주사를 부리는 건 사실인데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쌍욕지거리를 막 아이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인신모독적인 그런 말을 한다든지 협박성 뭐 말을 굉장히 심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더 애매한 것 같아요.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겪으시는 고민이에요. 네. 실질적인 어떤 폭행이나 반복되는 욕설이나 이런 건 없는 건 다행일 수 있잖아요. 제3자가 그렇죠, 봤을 그렇죠. 때. 근데 예.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확 그렇게 해버리면 차라리 그냥 그랬으면 예. 좋겠다. 근데 아주 사소하게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늘 하고 또 나가서 네가 500원이라도 벌 수 있어? 네가 지금 나 아니면 뭐 이렇게 따뜻한 밥 먹고 살 수 있어?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어우.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이혼 사유가 되냐? 그러네요. 애매하네요.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이 말을 듣고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그 얘기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워딩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를 오랜 시간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 차라리 나를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욕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지. 이런 그러네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케이스는 자기가 느끼기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어떤 대우를 예, 받는 경우에 정신적인 우울감으로 그게 와서 그렇죠. 내가 우울증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다. 이 정도로 내 고통이 그나마, 심하다라는 예, 예. 걸 이제 간접적으로 입증, 증명을 예. 해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 보면은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완전 독박 육아에 일하고 오면 애들 챙기고 아마 밖에 일도 하셨었나 봐요. 일하고 오면 애들 챙기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애들 등원 등교도 신경도 안 쓰고 퇴근하면 오로지 눕기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면 예.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화났을 때 말이나 행동을 봐도 그렇고 왜요 아빠가 물었는데 뭐 왜? 막 이렇게 하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왜?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은 그러니까 술 있으신 것 주사도 같아요. 주사지만 성향 자체가 남자는 집안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었나. 그죠.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아우 사고방식은 80대 노친애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분이 취하는 이 태도를 봤을 때는 이게 쉽게 고쳐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본인이 술을 먹고 일부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얘기라도 해보는 태도를 취하든지 할 텐데 지금 이 남편 입장은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안 받아줄 거야 라는 태도잖아요.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사태에 본인의 어떤 잘못이 일말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잘못한 걸 조금 알더라도 여기서 내가 먼저 하는 건 싫다는 속이고 거죠. 들어가는 거는 아이한테 자기가 위험이 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아내가 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어라고 이런 정도로는 좀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성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듯이 아니면 흘리듯이 아니면 잔소리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개선이 어려울 것 같고 아주 진지하게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이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그래서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점을 바란다라고 좀 명확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좀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이 좀 위기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태로라면 계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 같이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 그죠. 그런 상담을 좀 것들. 받아보자. 라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도 어떤 부부관계 개선에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 이혼 소송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유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팁이네요. 또. 하면 좋고 또 만약에 다행히 응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렇게 지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 사연자분도 사연자분이지만 아이들 지금 한창 사춘기 그리고 앞으로 사춘기를 겪을 이 새 아이들이 요런 환경에서 요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생활에 나가면 정서 발달에 분명히 지대한 어떤 안 좋은 영향이 끼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마음을 닫은 상태 같이 보여요. 맞아요. 문 좀 열라고 했더니 그거부터 이제 굉장히 날카롭게 받아들인 거고 화를 내니까 112에 그냥 신고를 해버려요. 막 대들고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12에 신고를 해버리고 상황이 조금 더 진행되니까 집을 나가버리고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가정에 대해서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빠른 어떤 해결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건 엄마한테도 지금 이미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아내분한테도. 비밀번호 잘못 누르면 그러니까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고 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가정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우시다면 하루속히 외부 전문가들이든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이렇게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